루비셀 렐라티비의 렐라입니다. 언제나 진행되는 우리 SM 패밀리의 북미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북미팅 아니었죠? 제가 참석한 게 지지난주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지는 리부트 우리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를 전번주에 다 이렇게 구매하셔서 다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리부트에 관한 북미팅에 SM의 북미팅에 또 억지로 낑겨 왔습니다. 너무 참가하고 싶어서 낑겨 왔는데 오늘의 진행되는 취지나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잠깐 우리 진행해 주시는 김원정 리더님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M 패밀리 다이아몬드 김윤정입니다. 사실 이 리부트라는 책이 워낙 예약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약 판매를 할 때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제 제가 받아보고 막상 이 리부트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에도 상관이 없고 성별에도 상관없이 누구나가 이 지금 코로나를 직면한 누구라도 읽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SM에서도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내 현실에서 어떤 부분들의 방식들을 버리고 어떤 부분들은 버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왔고 이렇게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컨텐츠 점프가 될 것 같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 책을 못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적극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원하신다면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책을 가지고 이 리부트를 가지고 주제로 북미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전부터 모여주신 SM 패밀리 리더님들의 북미팅 현장 가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북미팅을 할 주제가 김미경의 리부트 하셨나요? 네.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짠짠. 이렇게 나오지 갑자기 사람 몇 명 나오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우리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혹시나 책을 못 읽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사실 책 내용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김미경 강사님의 이제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리부트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는 이제 조금 쉬울 건데 여기 우리 리부트 우리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부트 뜻 자체가 그림에 나와 있어요. 네. 다시 전원. 제 이제 시동을 거는다고 해서 이제 리부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리부트하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달랐던 게 이제 기존의 거를 이제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의미였던 이 리부트가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됐었는데 혹시나 책을 못 읽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쪽만 저희가 이제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읽는 곳까지 읽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토론을 할 텐데 우리 김미경의 리부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조준용 리더님이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 63쪽에 보면 우리 리부트를 하는 공식이 나와요.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64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제목부터. 아니 괜찮아.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나를 살려낼 리부트 공식 4가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공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워낙 급작스러운 변화라서 당황스럽고 뭐가 뭔지 복잡해 보이기만 한다. 팬데믹은 돈 버는 방식부터 개인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부터 기업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일반 공식은 있다. 생존의 기로에서 내가 나를 살려낸 리부트 공식 4가지가 그것이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온택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막힌 온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 일에 곧바로 대입해야 한다. 두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 세 번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를 살려낼이라는 얘기가 이제 앞에 이제 부제로 이제 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고, 또 아이들 지금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방식을 찾아내면 이 혼돈을 질서 있게 잘 지나가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그러니까 온택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온택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럼 온택트가 뭘까요? 우리 제일 어려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 우리 권은희 스폰서님. 얼마 전에 이제 나도 바로 보게 돌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또 찍으셨어요. 또 찍으시고 이제 지금 또 자신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또 한 발짝 다가서고 계시는 온택트를 또 실감하고 계시는 우리 온택트를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앞으로 전에 어떤 사업에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 언택트도 모르는데 음. 언택트도 이해가 될 만할 때 온택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넘어서 온택트로 갑니다. 일단은 실천을 제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이 온택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온택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과연 근데 온택트하는데 솔직히 온택트를 와닿지가 않잖아. 주위에 온택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친한 있어요? 사람 중에는 딱 한 분 있어요. 김보혜 드리플님. 예.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버시는 분들이 좀 전 많아요. 예. 근데 주위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몰랐지. 그렇게 버는지 몰랐지. 저는 온택트라 그러면은 뭐 유튜버나 막 이러셔 갖고 내가 뭐 나의 세상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했더니 우리 SM 패밀리는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용어는 알지. 책에서 나왔으니까 전문. 근데 솔직히 그게 돈이 될까라는 거를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하질 않아. 근데 제가 이제 시동을 건 거는 물론 김보혜 트리플님도 하고 계시지만, 왜냐면 틱톡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시기야마도 깜짝 놀래죠. 진짜 깜짝 오늘 완전히 더 깜짝 놀래 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뭐였어요? 전직이 미용이잖아요. 근데 가장 언택트에서 피해를 본 게 우리 미용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많이 장시간에 머무는 시간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걔네들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는데, 어른이 후배들이니까. 근데 요 근래에 연락을 안 하던 애들이 유튜브에서 보이고 인스타에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랬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연락을 안 했지. 근데 이제 소통을 하다 이제 미용실부터 시작을 해보자. 얘네들이 어떻게 온택트 코로나 이후로 매출을 떨어뜨리자 생계를 유지하는지 해보니까 인스타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예쁜 환경만 보이잖아요.
근데 스타일리스트들은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아가 그 미용실을 찾아다닌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바쁘냐고 이 인스타를 안 했었대. 바쁘잖아요. 10시간 이상 바쁘단 말이야. 안 해도 또 매출이 네, 네, 밥도 못 먹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근데 시간이 좀 널널하잖아, 애들이. 이제는. 널널하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괜찮은 미용실은 개인 홍보를 할 수가 없지. 근데 인스타는 규제를 못 하니까 인스타로 예약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를 예. 그러니까 인스타 안에 제 휴무는 언제고 인스타 안에서 시간 예약표 그리고 인스타 안에서 자기 달력을 갖고 이날 휴무고 이날 예약 잡고 예약이 풀로 된 데는 빨간색으로 다 쳐놓고 예약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인스타로 예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로 오신 분들은 20% 할인. 대박이다. 그래서 잠깐 멘붕 왔는데 지금 더 바쁘대요. 어머. 왜냐하면 굉장히 화려한 다수의- 모습을 왜냐하면 고객들이 왔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만 보잖아. 근데 인스타는 갇혀서 이게 표현을 해주니까. 만들어진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받는 것보다 일단은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거든. 그렇죠. 하려고는. 그렇죠. 그치. 그래 진상이 없잖아. 옷가게처럼. 옷 다 입어보고 그냥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배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너무 바빠가고 이게 물꼬를 텄잖아. 그래서 여기 원장님한테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독립 라인이 생기는 거야. 개인 브랜드를 하고 싶다. 이거를 해서 인테리어를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객 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의 색깔로 촬영도 하면서 선배님도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서울 애들은. 눈썹 문신도 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누군가 그게 어떻게 소득이 돼? 근데 그걸로 예약을 잡는 거예요. 완전 기회로 바꿨네. 완전 기회죠. 왜냐하면 옆에 금방 있는 사람만 나를 알지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 근데 멀리 있는 사람도 내 인스타의 머리 완성도를 따라서 예약을 잡고 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동네의 매출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확장성인 고객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예약을 하고 오면 1인 예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더 안전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 멍 때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내 매출 내가 열심히 해도 거의 40%만 내 거지 60%는 오너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100%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지. 왜냐하면 홍보를 할 게 너무 공짜 홍보잖아.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예약이니까 대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본인 다이아몬드님은 어떻게 한번 나의 방식으로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실을 할 생각은 없고 난 바쁜가 싫은데 바쁘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쁘잖아. 예쁘고 알콩달콩 이게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에 내가 뷰티로 30년의 노하우, 20몇 년의 노하우를 녹이고 싶진 않은 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 미용은.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온택트로 이거를 집에 있는 분들한테 팁을 좀 주고 싶은 거야. 헤어 꿀팁.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너무 망치는 머리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 해결도 안 되고. 왜 상업적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나는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더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을까? 내만의 방법. 그래서 유튜브를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할까 해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시스템을 미셸에 접목을 네,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저는 사람 모으기를 재능 기부를 먼저 하고 응.
그래서 나를 신뢰를 갖고 머리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신뢰가 있으면 피부도 하고 그 피부는 이제 루비셀이고 루비셀에서 나오는 커피나 이렇게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근데 오히려 앞으로 그런 커피. 마케팅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상업적인 마케팅이 우리가 또 젖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주자. 마케팅. 제 컨셉은 온라인으로 주자. 마음씨. 또 좋은 게 근현이 다현님이만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그 산하로 파트너도 같이 그쵸. 동천에서 네. 다 같이 네.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로 빨리 정착이 되면 이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팔로우를 뚫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고. 근데 그래서. 또 이제 또 이게 헤어 쪽이니까 너무 좋은 건 우리 앞으로 전에서 조금 있으면 두피 앰플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그거는 때문에 뭐 저희 강세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미 만들어진 그 고객층들에게 더 많은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앞으로는 괜찮아요. 제 추세는 미용 박람회를 많이 다녀도 그렇지만 집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 한 머리도 제가 머리 자른 거거든요. 계속 지금 미용실을 간 적이 없어. 제가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객들이 겁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인스타에 보면 셀프로 단발 자르는 거 조금씩 나오죠. 날로는데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쉽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풀어주고 싶은 게 제 취지죠. 와 우리 권현희 스폰서님의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 게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트남에 폐렴의 균이 지금 돌고 있는데 치사율이 10%가 넘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이제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속도를 아마 백신이 개발되는 시간이 아마 못 이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언택트를 통해서 진짜 온택트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또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건데 또 그분의 이제 직 스폰서님이시면서 또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또 놀라운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의 정말 대단한 온택트를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분이신지 몰라가지고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고 오늘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핸디로 끝난다. 핸디. 네. 오늘 내가 어제 내가 시기야마 아이상하고 통화했거든요. 너무 매출이 놀라워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되는지 또 어제 또 뭐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일본말을 다 못 알아듣지만 조금만 알아듣거든요. 아침부터 난리 났다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왜 저런가 싶어 전화를 했어. 그런데 핸디 디바이스가 어제 일본에 도착했는 거예요. 100개 정도 도착했는데 금방 다 나가 버렸어요. 100개가 100개가 금방. 10개 아니고 100개가 그 한 분을 통해서 100개가 그냥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지금 수백 개가 건너가도 금방 동시에 동날 것 같아. 와 그게 온택트. 그게 온택트 힘이거든요. 그게 시가마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SNS를 뭐 계속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원래 아니지 유명하신 분 아니죠. 절대 아니고 그걸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제 뭐 이렇게 인스타 하시는 분들 저런 사람은 전문가니까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할까봐 이제 제가 또 다시 여쭤본 건데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다만 열심히 했죠. 꾸준히?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또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며칠로 이어져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일본에 처음에 다니고 참 힘들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어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니 다이님도 진짜 우리 파트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만 고민하는 그 모습도 내가 보고 내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생각하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죠? 좀 그렇잖아. 내가 이제 본 마음을 갖다 어필하는데 자꾸 오해하는 할 수도 있고 그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어필하다 보면 뭐 우리 옛날에 말 지식이면 감천 맞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합류가 되면 크게 그죠? 조직이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좋아지고 더 한층 더 잘할 거라고 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언택트고 언택트고 잘 몰라요. 세대가 달라서.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진실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게 안으면 그거는 반드시 나타나겠다. 결과는 크게. 나는 시계마한테 내 진심을 내가 전달했거든. 내 파트너들한테 진심으로 전달했거든. 물론 그 사람 능력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몰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또 앞에 나설 수 있고 그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그죠? 결국은 내가 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지만은 나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절대로. 그죠? 나하고 나로 인해서 전달받은 사람도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런 마음이 진실적으로 나가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팀들. 언택트 모른다고 하셨지만 진정한 언택트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셨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동기부여가 돼서 또 거기다가 원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는데 루비셀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셨다 하시니까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도 시계아마님처럼 멋진 소득을 또 창출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또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분에는 이제 사례를 이제 들었고 이제 이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내셨는데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온택트 나는 온택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세 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온택트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제가 안동 미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온택트라는 게 결국은 내가 루비셀을 하실 거죠. 한다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만나지 못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안 만나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야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소비자 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소비자 밴드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전에 그 제품들이 신상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사실 느려요. 왜냐하면 매번 들어가 보지 않으면 사업자들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잘 몰라서 오로지 소비에 관련된 내용들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로 인한 고객이 100명, 200명이 그 밴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파트너분의 남동생이 이제 창원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과일 가게를 밴드로 하시더라고요. 매장은 작고 근데 밴드가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은 경기도 택배 나갑니다. 오늘은 대구 택배 나갑니다. 그리고 세일하는 품목. 근데 세일하는 품목은 며칠 안 가니까 요거는 어느 지역까지만 배송을 하시면 좋겠다. 뭐 이건 싱싱하니까 배송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니까 처음에 체리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사진을 보고 체리가 오늘 좀 싱싱해 보이면 갑자기 체리를 사고 싶으니까 택배를 시키고 그러면 나는 고작 과일 가게가 창원에 있지만 이제 전국적인 소비자망이 생기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8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고객들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하고자를 한다 그러면 밴드는 정말 상용화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꼭 도구가 밴드가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은 밴드가 조금 쉽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진을 올려드리면 각자가 사진을 퍼서 인스타라든지 여러 군데 올리셔도 다 상관은 없거든요. 그 대신 내 고객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고객이 많이 있을수록 저희의 정보는 많이 알려질 거고 지금은 당장 안 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필요한 제품이 올라오거나 시기가 맞으면 사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 고객이 200명이 들어오면 2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살 거거든요. 1000명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밴드 가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제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00명이 들어오면 더 확률 게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 밴드가 생긴다 그러면 내 고객에 최소 100명은 들어와 있어야 하고 1000명, 200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거예요. 그들 중에는 누군가는 또 매니아 고객층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줌으로 뭘 할 거냐면 줌으로 저희가 상품 쇼호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쇼호스트가 필요하는 사람들에겐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제품을 뭐 제가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혜택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제는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홈쇼핑 줌을 만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온택트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지금 당장이 좋은 생각이 아니어도 되니까 지금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하니까 우리 서정님 ML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럼 온택트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다. 저는 지금 현재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 자꾸 이러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조금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거는 매장이 임대가 많이 나오는데 또다시 오픈을 해요. 근데 자기의 기술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오픈이에요. 거짐. 그러면은 가맹비라든지 기본 투자금들 있잖아요. 이게 또 막연하게 땅에다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임대세를 내고 여기에 대한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번에 읽으면서 사실 저는 귀로 읽었거든요. 잠깐.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다 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의 아직까지 보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이죠. 또다시 땅에 짓기 시작해요. 땅에. 금방 망해갖고 간자리에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고 또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에 돈을 주고 시스템을 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사실 안 되잖아요. 지금 온택트하고 언택트 시대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지금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닭집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닭집은 지금 비대면 시대 너무 괜찮겠다. 좀 매출 괜찮죠? 이런 얘기를 인사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이제 실질적인 건데 누가 많이 벌었을까요? 배달 때. 그죠? 아니 회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앱, 배땡, 요땡 이런 데서 많이 받았죠. 수수료율이 5% 정도 돼요. 엄청나다. 예, 이게 많이 팔면 거기에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어때? 이것도 예, 그렇죠. 요땡.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돈을 버는 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이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매출하고 계속 하는데 거기 리뷰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게 갑질이거든요. 고객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고객과 관계성이 아니라 우린 고객하고 직접 관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르죠. 요땡 배땡이. 근데 우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온택트 찝적이를 해봤어요. 일을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해보고 네이버 쪽에 그것도 수수료가 5%더라고요. 5점 몇. 예, 그리고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이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버는 거라. 지상에다가 클라우드에다 만든 사람들은 그럼 또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타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를 갑질을 또 하나의 갑질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이걸 배제하고 나만의 시스템 매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밴드에서 줌을 타고 우리만의 홈쇼핑 이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수수료는 없어요. 가맹비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택트는 리프트를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지금 저랑 같은 마음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많이 기복도 있고 우울하고 약간의 내가 막연하게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데 그 부분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마음의 위안을 주면서 갈 길을 정해주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전에 책에서는 우리 읽었던 책에서는 위안을 얻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서적들은 어디든지 빨리 열심히 해라 지금 뭐하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만 많이 먹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뚜렷한 부분을 제시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아. 아주 괜찮아. 얘기를 얼마 전에 SBS 특별기획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어때? 그 숙박 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숙박 앱 자체가 여기 어때? 보셨어요 혹시? 거기 보니까 이제 광고 수수료 제일 싼 게 200만 원. 200만 원부터 이제 700만 원까지 있는데 제일 싼 게 이제 90만 원을 때린 거예요. 그럼 90만 원은 어차피 노출이 안 돼요.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불안하니까 90만 원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요기요때 회사 갑질 때문에 광고를 안 찍으려고 해도 광고비를 안 내려고 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 어차피 손님은 안 찾아오고. 근데 요기요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주면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대신할 수 있는 앱이 또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는 가맹 수수료도 없고 수수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달의 명수라 그래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건 전라도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매출이 상승되고 있는 거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던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많은 시스템이 나오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위기에 또 그렇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정말 시스템을 잡는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보상 플랜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비행기 지금 못 만들어요. 만들 자본력도 없고 만들 기술이 없어. 그렇다고 비행기 못 사. 너무 비싸잖아. 근데 비행기에 우리가 편승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승해서 서울에 가면 되고 미국에 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우리가 편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리부트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너무나 너무 예뻐서 픽업까지 된 우리 대구 센터 우리 과장님한테 추천까지 연예인 부부야? 그래서 길거리 스카우트 진짜 말로만 들었지. 연예인 커플. 병 생기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을 또 많이 또 이제 업을 해야 되겠어요. 일설을 막 했죠. 그래서 우리 수비가 신경 리더님이 또 2030 세대를 대변을 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자리가 또 회사에서 주어질 것 같은데 이제 영상 촬영은 회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또 기대돼요. 우리 또 조금 더 젊은 세대인 우리 신경 리더님의 온택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온택트? 컴맹 아니셨어요? 아니죠. 자료도 만드시고 하시니까 농담이고. 온택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책 읽으면서 김미경 강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랑 마찬가지로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글도 원래도 이제 쉽게 읽기 쉽게 쓰시긴 하지만 뭔가 그냥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급박하게 이분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되게 불안하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쓰셨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지고 읽으면서 사실 다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한두 달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두세 달 지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위기감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공감됐었던 거는 이제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무슨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는 하고 있지만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를 사실은 그것들이 너무 허황되고 사실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김미경 강사님이 하셨던 그 노력들이 책에 저는 앞부분에 밖에 못 읽었는데 그 하셨던 노력들이 진짜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뭐 지나가겠지 불안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덤덤해지고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씩 이제 전문가들 찾아서 얘기 듣고, 그리고 여기서도 초반에는 계속 나오는 게 본인의 일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메모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같이 읽어 나가니까 사실 저도 내일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나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하니까 그래 내 거에서는 어떻게 접목하지? 저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마음은 빨리 읽고 싶은데 저는 속독이 안 돼서 속독이 안 돼서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되게 좀 정말 인상 깊었고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술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런 김미경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강의는 약간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일들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시술이니까
이제 사람 피부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아야 되는 그런 강의를 해야 돼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근데 중이에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쵸. 뿌듯하더라고. 누군가는 잘했다. 또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또 그 자리에 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엄청난 또 하나의 별 발전인 거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루비스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권현희 다이아님처럼 미용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고 준비하던 것들이 이제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부 관련해서 뭐 세안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어떻게 왜 피부 트러블들이 나는 것인지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중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링크에 대한 또 전문가니까 뭐 굉장히 그런 또 것들. 좋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막 엄청난 경력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좀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너무 과장되지 않게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겨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이제 예시들을 보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이제 또 진로에 대한 또는 본인의 어떤 이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우리 김미경 강사님처럼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막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게 대학 교수님들의 수업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오히려 방송통신대학의 사이버대학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이제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온라인 수업에 한번 보라고 해서 참여를 딱 했는데 너무 황당한 게 유튜브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그거 보라고 올려놨어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교수님들은 나이가 들어있는 온택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계시고 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발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PPT를 띄워서 하는데 그 PPT 내용이 1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냐. 그래놓고 지금 등록금은 이미 다 받은 상태에서 환불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냥 군대를 가겠다 해서 오히려 이제 군대도 요즘 아이들은 그냥 군대를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군대도 내가 원하는 보직으로 가기 위해서 점수제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운전병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시험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 이제는 4년제 대학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 김경 강사님 말대로 대치동의 어떤 학원도 필요 없어지고 서울대 연고대가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그 드론 대회도 초등학생이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지? 뭘 물려줘야 되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애가 정말 읽어야 할 책이다. 우리 애가 정말 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 리더님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에 대한 또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하고 고민해서 꼭 방법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준용 리더님 너무 오래 기다렸죠. 아니 이렇게 잘생긴 얼굴 이분도 좀 노출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부터 뭐 저를 기준으로 이제 관점을 생각을 해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또 책을 쓰셨고 안에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이분도 준비되지 않은 코로나를 맞이를 했구나.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맞이를 했는데 이제 협업을 하시는 그 본인의 회사의 팀원 분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스킬과 능력,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창의력 그런 것들이 혼자 1인 기업을 하면서 되는 거는 또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명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온택트라는 말처럼 모든 이제 온라인 수단들을 모두 이용을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구축을 하고 이제 네, 그런 구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아주 많이 좀 와닿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업군에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따오기 위해서는 다 영업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업을 대면으로만 안 할 뿐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책에서 쓰였던 것처럼 디지털 능력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할 수 있는데 대면을 했더라면 아주 한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뭐 배 타고 해외도 가야 되고 한데 지금은 저희가 줌 시스템으로 미팅도 다 했듯이 폰 하나,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네. 사실 폰으로 다 되는 거지. 옛날에는 삐삐 차고 삐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아니 그 세상에 저희 중학교 때 그 이전에 세대. 시티폰. 아 시티폰. 아니 네. 원래 삐삐 다음에 시티폰 나왔었는데 저도 시티폰 그죠. 있었거든요. 맞아. 옛날 같았으면 메신저대로 따로 이용하고 폰도 폰대로 따로 이용하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따로 이용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의 핸드폰 속에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디바이스 하나로 미팅과 계약과 컨펌과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알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걸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안 했던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책에서처럼 뭐 수입의 30% 정도를 이제 자기 개발에 몰두를 하라고 또 써 있는데 근데 꼭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10%라도 뭐 자기 몸을 개발한다던가 뭐 운동이라면 운동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을 한다면 그 재미로 시작한 일이 또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도모하면서 남들과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들은 나보다 좀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터지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A, B, C 이런 게 있다면 뭐 A, C 정도는 내가 관심 있어 할 수 있고 내 여력으로 좀 배워볼 수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게 또 나중에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기 개발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 다 세우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세 가지를 조합해서 내 주변의 것부터 먼저 내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스타트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온택트 얘기를 했는데 온택트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완벽하게 이제 가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방금 뭐 30% 10%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적금 한 번씩 부어 보셨나요? 적금? 네. 근데 그거는 돈으로 적금을 부으셨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에 적금을 넣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브로존 루비셀 사업이 전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 부업이시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금을 넣으셔야 돼요. 어떤 적금을 넣으셔야 되냐면 내 시간에 또는 내 노력에 내 열정의 10%를 매일 적금을 넣어 놓으시면 10,000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0원 크기의 가치를 적금을 넣으셔서 나중에 내가 노동력이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 적금을 꺼내어서 나의 이제 노후를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인생에 적금을 부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근데 적금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면 당연히 돈이 불지 않잖아요. 시간과 노력의 그 부분들을
적금을 넣으셔서 내 인생, 내 노후의 적금을 제대로 넣으셔가지고 물론 전업하는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의 가치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부업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는 10,000원의 가치, 뭐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의 가치, 그냥 그만큼의 어떤 내 인생의 적금을 넣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북미팅을 지속적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북미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굉장히 또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우리 북미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진짜 서포트 해주신 너무나 감사한 우리 또 김부혜 트리플님의 소감 또는 아니면 해주고 싶으신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항상 이게 어떤 단발성이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도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주는 것보다. 제가 이제 저도 이 책 그 서두에 보면 김미경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러는 와중에 제가 되게 이제 글을 줌에 조금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그 유발 하라리 그 역사학자가 얘기한 그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이 보통의 모든 우리가 비상시국이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이런 비상시국에 어떠한 조치들을 한 게 비상사태에서만 머무는데 이번 코로나19의 비상조치들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때 내려지던 조치들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여기 책에도 나왔듯이 적시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습하고 실행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 시스템 안에서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탱커와 교육에서 나왔듯이 학습하고 교육하고 마지막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미래의 어떤 내 삶의 시스템이 돼버릴지 옳은 방향으로 갈지 그걸 한번 피드백을 하는 시간들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을 했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내가 시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실행을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전문가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내일 우리 권현희 리더님하고 여기 리부트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 또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이 책에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없애고 리셋하라고 했잖아요. 현재에. 그래서 저는 뭐 어쩌다 내가 온택트를 하게 됐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온택트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학으로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는 큰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처럼 리프트 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학습의 열기가 나왔을 때 비전문가가 이제 전문가로 가는데 저는 그냥 나는 원래 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은 또 뒤처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온택트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택트를 또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하고 많은 학습을 이제 하려고 루트를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SM 패밀리가 하는 내용들도 학습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시간들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상생이 되고 협업이 된다는 게 앞으로의 그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모임에 우리 일반인들도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스템에 좀 공지를 해주시면 여기에 북미팅에 SM의 북미팅에 참여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김은정 리더님의 진행자로서 한번 다시 이제 리부트에 대한 이제 오늘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어떤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밴드를 조금 활성화를 하고 싶어서 그 밴드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들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만의 홈쇼핑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 각자의 온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지금 온택트를 얘기를 했으면 나의 온택트를 시작을 실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택트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 한 주에 대한 온택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저만큼의 컴맹은 없을 거라고 봐요. 컴맹이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저도 처음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이제 컴맹이고 이제는 50을 거의 이제 다 와 있는 나이다 보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무서워요, 사실은. 맞아.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이제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무언가를 한다는 그 두려움을 깨고 나만의 이제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게 이제 디지털이고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제대로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할 건데 그 한 주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리부트라는 내용은 꼭 우리 앞으로존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 직면하고 있는 나이에도 상관이 없고 성별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초대가 되어도 되는데 다음의 숙제는 내가 같이 이 리부트를 하고 싶은 사람 오. 네, 같이 리부트 초대. 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 한번 해보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같이 이 리부트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이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 명은 전업이니까 앞으로 존에서의 어떤 리부트의 방법. 근데 본인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뷰티 전문가니까 뷰티 전문가에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리부트의 시작. 그리고 이제 또 영업에 관련되어 있으신 이제 또 우리 경제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험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 자리에서의 어떤 리부트. 그리고 또 누군가는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뭐 주부일 수도 있고, 그들이 각자의 여러 다양한 직업에서의 나의 리부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게 네, 제 마음입니다. 오, 너무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도 너무 알차게 북미팅을 진행해 주신 우리 SM 패밀리 전 리더님들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짠. 와 진짜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ooking for a way to return to the time when everything was easy to learn.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et so serious.